한동훈 후보의 이제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같이 선거운동에 등장하면서 좀 화제가 되니까 본인도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인들의 내조전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동훈 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 효과입니다. 예. 한동훈이 외지인인데 여기 확실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약간의 그 안도감? 연고 없는 데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딱 가면은 다 무슨 얘기 묻냐면 네가 만약에 되면 여기서 국회의원 하겠지만 떨어지면 다시 갈 거 아니냐. 가족이 와 있으면은 그게 좀 상세가 되겠네요. 상태가 되죠. 6.3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뜨거운 내전의 지역인 부산 북갑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싸고 약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후보는 확고부동, 절대 없다, 제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한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친한계 핵심인 신전 의원님 한 후보의 이 발언은 단일화 가능성 몇 프로 정도 봐야 될까요?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네네. 이게 단일화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후보 간에 뭐 합의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은 나중에 후보 사퇴하고 이런 단일화는 네. 가능성은 저도 뭐 상당히 낮다라고 봐요. 예. 이제 왜냐하면 저 며칠 전 그저께죠. 일요일 오후 2시에 아까도 그 뭐 개소식 얘기했지만 네네. 박민식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가 먼저 정한 그때 맞불을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당 지도부터 당 중진이라는 사람이 총출동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같은 시각에 창원인가요? 그 누구죠? 박완수 경남지사 개소식이 있었는데 예. 물론 여기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중요한데 경남지사 선거는 안 가고 안 갔죠. 다 여기 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 장동혁 대표랑 수시로 소통한다고 하는 그쪽 윤호개인 패널 서정욱 그 변호사가 네네. 그거 한동훈 떨어뜨리는 게 더 급하니까 글로 다 몰려간 거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니까 이제 그런 단일화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어제 그 부산 KBS 두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2강 1중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그 4월 28일 29일 그 조사 대비 한동훈은 6%가 오르고 박민식 후보는 8%가 빠지면서 네. 1강 2중 구도가 2강 1중 구도로 재편이 됐어요. 열흘 만에. 네네. 그러니까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금 지난번 여론조사하고 이번 여론조사하고 많이 다른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앞서가고 나머지 두 분이 비슷하니까 네. 이게 단일화가 더 어려울 거다. 근데 어제는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니까 이제 될 것 같은 그때 움직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어려운 선거든 쉬운 선거든 후보는 자기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지지율에서 지고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나만 살아남아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단일화가 되는 경우는 졌을 때 어떤 책임 졌을 때 이제 정말 그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안철수 문재인 때도 그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박민식 후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지더라도 2년 후에 다시 한번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럼 어쨌든 자기는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2년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같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무소속이 되니까 지역 행사도 좀 애매해져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이제 이 당 지도부의 공천을 받으면서 절대 단일화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퇴하거나 독자적으로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완전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한동훈계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물러나기가 어려워서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37%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7%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30%를 나온 거고요. 네. 이 조사는 이제 KBS 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부터 10일간 부산 북갑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 읽기 힘들어요.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읽어야죠, 또. 잡혀가요. 벌금 정도 물긴 할 텐데 과태료. 어쨌든 하여튼 그럼 단일화는 이제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신 의원님은 이제 여론에 의한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네. 박민식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네. 20개월이나 동료 장관으로 있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내려오면서 본인 고향에 본인이 선거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정치 도의상 전화 한 통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전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 이제 계엄 이후에는 이제 연락이 그냥 단절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뭐 본인도 어제 뭐 오늘 방송 나가서 신조하고 잘 아는 사이다 네.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박민식 저 후보가 할 말을 아니에요. 정치 도의는 아니 본인이 그렇죠. 예. 서병수 전 부산시장한테 한 거 보면 정치 도의를 운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저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까지 이제 걱정해줄 입장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분이 좀 길을 잃었구나.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딱 그 전략적 컨셉이 있고 거기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기 그 사무실에도 그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보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북구 사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뭐 진짜 진또배기는 나 혼자다. 뭐 하정우 뭐 부산 사람이지만 옆에 사상구고 한동훈은 아예 뭐 서울 강남 사람이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 고향을 버리고 딴데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 행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강점인데 강점으로 내세우는 거에 엄청난 그 흠결과 하자가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강점으로 내세우잖아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도의 운운할 그거 하면은 그럼 너는 서병수 시장한테 2024년이죠. 네. 그 서병수 시장이 거기 차출돼 갖고 전재수 후보한테 떨어지고 나서 박민식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의원, 원래 여기는 내 지역도 아니고 당신이 하던 데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 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한테 인수인계하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받아서 해달라. 형님, 저 부산 갈 일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치도에 운운하면 예.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만 클로즈업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솔직히. 예.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북갑 선거가 진짜 이제 좀 판이 흔들리려면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나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전재수 이제 원래 의원이었죠. 이제 해수부 장관이 네. 되면서 해수부도 부산으로 가져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좀 거의 노골적으로 밀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전재수 장관이 이제 개인기를 닦아놓고 삼선한데 고등학교 후보에서 오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갈 거다. 네. 이래서 이제 걱정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 이런 선수나 이런 구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도 자기 이거를 엎으려면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출당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고라도 이제 판을 바꿔볼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이 여러 가지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도 흔들리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이제 이 공소 취소 문제가 문제. 나오면서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붙다 보니까 네네.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 아주 큰 모험을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거 단일화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대로 나가면은 하정우한테 지니까 한동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려면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장동혁 쪽하고는 정말로 엄청난 투쟁을 벌여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 뭐 진짜 완전 이 모험을 하기 전에는. 예. 그리고 모험을 하면 또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지금 있어야죠. 살살 붙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지지층들, 이 국민의힘에서 오시는 분들은 성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분들, 또 먼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다들 싸우지 말라고 한다. 선거 20일 남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원하면 뭉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부산 북구갑에서 진짜 단일화가 없다면 보수 후보 둘 중에 누구든 단독 승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네네. 장동혁의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증오, 네네. 뭐 시기 질투심 이거를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무공천 내지는 한동훈 복당 후 공천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것이고 당연히 국힘 후보 낼 것이고 끝까지 단일화 못하게 할 것이다. 아까 그 서정옥 씨 얘기처럼 네. 한동훈 한동훈만 떨어뜨리기 떴으면 위해서 된다. 경남 도지사 개소식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예요. 네네.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 조건으로 깔아놓고 출마 결심을 한 거고 네. 마지막까지 그렇게 완주해서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하면은 그런 선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선거 제가 보통 선거 때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저도 며칠 전에 상황하고 오늘 상황을 까먹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초반에 하정우 후보가 왔을 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오게 오빠 됐냐 논란도 해서 뭐 있고. 대통령이 허락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턴 논란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바로 오빠 논란이 논란. 생기면서 네. 굉장히 이 사람 준비가 안 됐다. 이 사람 왜 나오냐.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저야 속사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뭐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우신 분들 또 이 저 박민식 후보랑 가까우신 분들이 와서 삼자라도 이길 수 있다. 그 삼자 구도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삼자에서 끝까지 가서 승리하면은 진짜 뭐 큰 승리니까요. 그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가면 이제 보수 이 뚜찍을 스윙 보터들이 보기에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나 박민식 후보나 다 보수 후보들인데 예. 자기들끼리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구나. 그 실망감이 있어서 셋이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그 보수 쪽에서 독자 승리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예. 상식적인 판단인데 예. 이제 어제 이제 KBS 그 아까 네. 그 조사를 조사를 보면 보면, 예. 국힘 지지층의 55%가 한동훈 지지고 예. 35%가 박민식 지지예요. 그러니까 예. 국힘 이분들은요 다른 그 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거기 부산 북구 구청장 선거 거기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이번 국힘 후보를 찍겠다는 찍고, 예. 건데 예. 55%의 국힘 지지자는 그러니까 이 벌써 이게 밑으로부터의 어떤 표쏠림 현상, 제가 말씀드린 민심 단일화 네. 이게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잘 해야죠. 그 한동훈 후보가 그 이제 박민식 후보를 찍으면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등에 업은 박민식과 정당의 지원, 조직적인 지원이 없는 한동훈 후보 누가 더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개소식에서 극명하게 대비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또 박민식 후보 그거 걱정해 줄 입장 아니지만 이게요. 그냥 진짜 북구면 토백이면 토백이 그걸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요번 개소식을 통해서 네. 박민식 배우가 장동혁이다라는 거를 너무 거기다 마천에 그냥 알렸죠. 대대적인 광고로 해버렸어요. 예, 예. 그 뭐 윤 어게인 세력들이 그 부산 사람도 아니고 북구 사람도 아닌 네,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거기 집결해갖고 윤 어게인 무슨 파티장 비슷하게 거기 박민식 개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박민식을 감싸고 있는 네. 이 사람들이 뭐 장동혁, 김민수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런 그 예. 윤 어게인 세력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그냥 오히려 노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득표력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좁은 깎아먹은. 공간으로 네. 닫아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 단일화의 제일 걸림돌은 그 장동혁 대표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어제 주광덕 그 남양주 시장 후보는 예. 이제
그 이선 후퇴 안 하면은 네. 후보 등록 안 한다 또 배수진을 쳤는데 이거 좀 가능해 보여요? 아니 이제 그 저 주광덕 후보는 네. 제가 이제 잘 아는 네, 분인데 검찰에 있을 때도 제가 초임 때도 같이 근무를 네. 했고 그래서 잘 아는 분인데 네. 선거 상황이 좀 어려워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쵸. 지금 그또 오죽하면. 거기에 네. 대해서 장도혁 대표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뭐 그래서 물러나지는 저는 뭐 그건 그러니까 오늘 그 저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중도층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이고 뭐 하는 거고 실제로 안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다시 부산 북감 얘기를 돌아가면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상당수는 이제 지금 한동훈과 박민식은 지지율이 높으면 더 높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찍어야 이긴다. 그러니까 네, 그쵸. 이 저 누가 됐든지 물론 뭐 저기 저 둘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정우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네, 민심에 의한 확 올 단일화.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선거라는 게 뭐 20일 남기고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과 이게 결국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계속 나오면 하정우가 높고 2, 3등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누가 높던 이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단일화는 안 될 거고 어차피 저기 저 뭐 저 사퇴할 가능성은 없고 그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자 네. 이런 심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한동훈 저 그 캠프에서는 지금 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금방 쏠릴 것 같지만 이게 하정우를 뚫지 못하면 이게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아니 뭐 이왕 죽을 거 네. 나는 네, 박민식 찍고 죽겠다. 네, 왜냐하면 네. 보수층에서도 또 한동훈 후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2위는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심리가 또 발동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지자 이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북갑을 3번 갔다 왔는데 예. 길거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저 이렇게 그쪽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네. 부산 북갑은 정치 의식이나 이게 굉장히 높은 게 네.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하면서요 이분들이 이른바 줄투표가 아닌 교차 투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네. 아 전재수는 여기서 3선하고 우리 동네 그 삼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부산시장 되면 우리도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에 대한 호감이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전재수를 찍어주는데 네. 국회의원은 한동훈 지금 호감이 있는데 하는 거 좀 더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거기 찍겠다. 찍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차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거는 공통점도 있지만 네. 차이점이 있는 게 박형준 시장은 윤 어게인부터 한동훈 지지층까지 이른바 보수 대결집하면은 자기가 뭐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박형준의 계산이고 네. 한동훈의 계산은 윤 어게인 절대 안 줘요. 한동훈한테. 예, 예. 그러니까 윤 어게인 빼고 예. 그 제대로 된 보수 중도 예. 그다음에 이 교차 투표. 괜찮은 전략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3주하고 하루 정도 남았으니까 어차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죠. 지금 일단 당장 이제 부산 북갑 선거가 이제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사가 되면서 한동훈 후보도 논란의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지난 9일에 부산 구포시장 근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그 도중에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단상에 떨어졌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사고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일단 한 후보 선대위에서는 한 후보는 기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상황 발생 직후에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했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화면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동훈 그 후보는 기본적으로 되게 친절하신 분이어서 아마도 이렇게 괜찮냐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저 옆에 있었어요. 네네. 바로 저 옆에 있었는데 그 카메라 기자분이 헛발질 짚고 낙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목격한 사람은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네, 뭔가 이렇게 그 낙상하면서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한동훈 캠프에 김윤형 대변인이 있었는데 아. 그분 몸하고 부닥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충격 완화가 되고 바로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데고 거길로 바로 떨어졌으면 상당한 상처나 예, 이게 있을 수 예. 있는데 바로 일어났네. 네, 바로 이 하고 그 밑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인파가 굉장히 그게 참 촘촘히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오히려 자동 그게 쿠션이 그게 돼서. 쿠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딱 그 뒤로 자빠질 때는 굉장히 그랬지만 금방 수습이 된 거예요. 근데 예. 슬로 비디오 우리 월드컵에서도 뭐 페널티킥 줄까 말까 할 때 슬로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슬로 비디오를 제가 판독해 봤더니 한동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넘어진 다음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고.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바로 상황이 수습되고 그 카메라 기자도 바로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오케이 하니까 바로 별 그냥 문제 없구나 하고 진행한 그냥 거군요. 진행을 한 겁니다. 저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워낙 네. 또 한동훈 후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어가지고 뭐 적어가지고도, 이럴 텐데 예. 이 만약에 저분이 진짜 크게 다쳤다거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실려갔다거나 막 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아무 표시도 안 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뉴스가 된 지 좀 됐는데도 뭐 크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다쳤는데 후보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 그러면 또 더군다나 지금 개소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네. 사람이 진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후보는 자기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 돕겠다고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돕는 사람이더라도 연설하시라고 이건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예. 크게 다쳤으면 그걸 다 취소하고라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서 저거는 무슨 이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일도 아니고 예. 저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악수 털기와 오빠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지금 사태 수습에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준 편지를 SNS에 올리면서 초등학생이 정우형이라고 한 걸 의식했는지 친히 그 PS 추신을 달고 형 아니고 삼촌이란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점점점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 이제 생 슈퍼 초짜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전략이 괜찮은 전략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정우 후보가 좀 이렇게 순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렇게 하는 거 보고 근데 예. 이분이 보니까 이제 정치 입문을 언제부터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러려면 약간 그 예비 트레이닝 같은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의 몸가짐, 언행, 그렇죠. 뭐 네. 위기 발생 시에 그 대처 뭐 순발력, 기법이라든가 이 뭐. 기초 소양 교육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전장에 탈출되다 팍 투입된 보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주위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옛날에 했다가 아주 문자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하정 후보는 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저도 선거 운동을 하면 처음에 하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제 뭐 인사도 90도로 안 하고 악수하다가 딴 데 쳐다보고 하면은 옆에서 엄청나게 주의를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뭐 직급으로 따지면 저는 후보고 그냥 뭐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인데 다만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마처럼 혼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경험을 이제 무시 못하죠. 꼼짝없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저런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계속 하는 거고 사실은 편제 저런 얘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국민의 대표를 나설 때는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존경스러운 점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우리 대표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 진짜 같은. 우리가 뭐 이 봉사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거는 좀 가서 우리가 저 하기 힘든 일도 해달라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처음 나오면서부터 저는 제 주변에서만 그럴지 모르지만 잼통 뭐 이런 용어 쓰는 것도 그렇고 예. 이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제가 옆에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뭐 두 분이 계시거나 청와대에 있으면서 잼통이니 통님이니 하는 말 쓰는 건 좋지만 선거운동 유권자 앞에서 유권자들은 믿고 찍어야 되는 후보인데 후보가 나서서 통님 잼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벼워 얘기를 보이나요? 예. 하는데 안 듣거나 혹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거나 그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이 있고요. 특히 북구가 봤더니 고령화율이 예. 부산의 타 지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막힙니까? 그러네요, 그럼. 예, 그런 용어가 안 막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최대 강점
예. 박민식의 최대 강점은 그 토백이, 네. 하정우의 최대 강점은 AI인데 그렇죠. 예. 이분이 아직 AI를 북구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이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저께도 어디 나가갖고 피지컬 AI 부산 북구를 피지컬 AI 전환에 뭐 본거지로 만들겠다. 네. 아니 거기가 항만도 없어요. 네. 부산 북구는 낙동강 그 포구는 있어도 아. 구포가 그 예, 거북이들이 포구. 예, 쉬어간다는 예, 예. 포구 구포인데 포구는 있어도 항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무슨 그 저기 항만 뭐 하는 피지컬 AI도 있고 그러면 그런 내륙 지방에서 피지컬 AI면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 역할 해주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 북구의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있잖아요. 부산은 동부산 서부산 이게 동서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산 북구를 딱 가보니까 아 이건 서울의 노도강과 비슷한 분위기가 풍긴다라는 그거였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슨 그런 전환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강점들이. 아직 좀 이제 배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정우 후보가 뭐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금 좀 아주 불안불안하겠네요. 불안불안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 뭐 자기가 물려주고 떠나서 이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재수 후보가 그 동네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형님 누나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사실은 삼선을 한 건데 그게 부산으로 뻗쳐가야 되는데 그 좀 전혀 성격이 다른 후보거든요. 고등학교 후배긴 하지만 여기는 AI니까. 그렇죠, 예. 근데 AI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로서 부산에 뭐 기업들도 갖고 오고 이게 잘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거기 가서 이 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사실 AI하고 정치가 뭔가 잘 연결이 좀 잘 안 되긴 해요. AI 그렇긴 같은,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또 최근에 그 한 영상에서 하정우 후보가 이제 오빠 논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좀 전가한 듯한 그랬죠. 예. 그 장면이 또 포착돼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 마 뭐 이런 답변도 하고 그거 보셨어요, 영상? 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정우 후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건데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 통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자기는 거기에 따르겠다 출마 여부. 네. 그러다가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조금 그 약간. 불쾌한 것 네, 같더라고요. 네가 정해야지 왜 자꾸만 네, 대통령 끌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 결심을 뭐 했다 놓고 구포시장의 그 북갑에 처음 나타난 날 구포시장 그 상인들 만나서 저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 아닙니까? 막 또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고. 그리고 그 오빠야는 또 당대표가 시켜서 했고. 그러면 그 저기요 하정우 수석이 나이보다도 한동훈보다 4살 미친가? 뭐 그런데 나이보다도 더 젊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 보이죠. 부산의 그렇죠. 고령화, 북구가 고령화율도 많고 그러니까 얼라 좀 얼라가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자꾸만 뭐 대통령이 시켜서 당 대표가 시켜서 이러면 그 얼라 이미지만 더해지는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이-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오빠 논란은 뭐 민주당에서도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다시 안 꺼낼 수 있으면 안 꺼내는 게 좋지만 예. 나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빠르게 그걸 대처하고. 왜 저기 네. 당 대표 핑계를 대면 아니, 나쁜 짓을 해놓고 또 비겁하기까지 하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재밌습니다. 하여튼 예.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 이제 뭔가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러니까 예. 하정우 후보도 이제 아내분하고 선거운동 같이 하는 모습을 또 공개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의 이제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같이 선거운동에 등장하면서 좀 화제가 되니까 이렇게 본인도 이제 같이 아내를 저렇게 아내 등 써 있는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후보 부인들의 내조전 어떻게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글쎄 제가 저 하정우 후보 배우자를 제가 평할 입장은 네. 아니고요. 이제 예. 진은정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그 이제 전 영부인이 이제 김건희 씨였다 보니까 네. 이 북구 사람들이 그 김건희 씨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명부인 될 사람인데 벌써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 김건희 씨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예. 그 초기 반응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딱 어느 정도 원래부터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저 한동훈 후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 사전 교육이랄까 뭐 지침을 잘 줘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잘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한동훈 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지능정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이제 예. 한동훈이 외지인인데 이제 배우자까지 같이. 이렇게 등장시킨 거 보니까 여기 확실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예. 하는 약간의 그 안도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정우 후보 배우자는 그 직업이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네. 정치하다 보면 알려진 선거 게 없네요. 나가다 보면은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해지는 순간이 이건데 저도 이제 연고 없는 데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딱 가면은 방석. 이 하는 이제 만나는 분들이 다 무슨 얘기 묻냐면 네가 만약에 되면 여기서 국회의원 하겠지만 떨어지면 다시 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가족이 와 있으면은 그게 좀 상세가 되겠네요. 상세가 되죠. 그래서 예.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놈한테 아빠가 강서에 국회의원 출마하러 가는데 내가 너한테 전학가라고는 안 한다. 네가 어쩌면 좋겠냐. 근데 얘가 그때 학교도 다니시고 공부도 못하니까 아 나 글로 갈래. 그래서 얘가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당신 떨어지면 떠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가 고1인데 여기 전학 무슨 왔다. 학교에 전학이 와서 네. 저는 떨어져도 여기 최소 3년은 삽니다. 그럼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이제 그 토박 이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분이 등장하는데 저는 제가 그 한동훈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떨어지면 너도 있을 거냐. 일단은 제가 연고 아닌 분들 다 물어보는데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네. 가족들이 오면은 그 질문을 또 받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